이 미사일이 발사되는 모습을 보면 웅장하죠. 제가 보기에 지대공 미사일의 명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조종사가 이렇게 미사일을 보면 피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착각들을 많이 해요. 총알이 날아오는 걸 봤다고 해서 이걸 이렇게 피할 수가 없거든요. 미사일도 똑같아요. 조종사가 미사일이 날아오는 걸 본다고 해도 피할 수는 없어요. Hello everybody, this is Mr. Jung. I was graduate Korea Air Force Academy and works in air defense artillery. And as a commander, I control the Nike missile system and retired major. Now I work as a consultant and lecturer.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발사한 거는 많이 봤습니다. 최초의 그 패트리어트 도입요원으로 선발도 됐었기 때문에 이 무기에 대한 관심도 많았고, 오산에 미 공군 기지가 있는데 거기서 저는 미 공군 기지에 있는 패트리어트와 연락장교 임무를 수행했었어요. 그래서 한국군이 패트리어트를 도입하기 훨씬 전부터 저는 패트리어트 미사일에 대한 관심을 갖고 연락장교로서 일을 했었습니다. 주한 미군이 사격하는 패트리어트도 한번 본 적이 있었고, 또 한국군이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도입하고 나서 매년 ASP라고 해가지고 연례 사격 훈련을 실시합니다. 그때 이제 패트리어트 실사격을 참관을 할 기회가 있었고요. 이 미사일이 발사되는 모습을 보면 웅장하죠. 패트리어트는 표적 방향으로 바로 미사일이 발사가 되게 돼 있어요. 핫 런치라고 합니다. 캐니스터 안에서 바로 점화가 시작이 되면서 엄청난 폭발력에 의해서 미사일이 이제 뛰쳐나가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 그 폭음 소리도 엄청나게 크고 가속하는 속도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하면서 마하 3, 4로 날아가는 물체를 보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이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발사되는 걸 보면 마하 3, 4, 5로 날아가는 물체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날아가는지 직접 보실 수가 있습니다. 패트리어트 무기가 비싼 이유가 오랜 개발 기간 동안 들인 비용도 있지만 다양한 변수들을 모두 다 통제하기 위한 이 컨트롤 시스템을 탑재했기 때문에 이 무기가 명품 무기이면서 비싼 이유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패트리어트는 수많은 참전 경험을 통해서 정말로 누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계속해서 진화적 발전을 했기 때문에 패트리어트가 굉장히 그 진보된 형태의 미사일 체계다. The Primary Surface-to-Air Missile System, or SAM, in use by the United States Army, is the MIM-104 Patriot. The phased array tracking radar to intercept the target component of the missile has given the name to the U.S. Army's primary high-to-medium air defense, or HIMARS system. Let's go, keep going. Having been tasked with the Army's anti-ballistic missile system as its primary mission, the Patriot uses high-performance radar and an advanced aerial interceptor missile to destroy enemy aircraft and weapons.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어쨌든 지대공 미사일 중에는 명품 미사일입니다. 1960년대 미 육군이 방공의 중요성을 이제 깨닫게 되고, 미국은 워낙 공군력이 막강하다 보니까 주로 공중 우세를 달성하고 난 다음에 이제 지상군이 진입을 하는 미국의 독특한 교리가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공군이 아무리 공중 우세를 장악했다고 하더라도 국지적으로 보면은 적의 공격기가 지상군을 공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때는 육군이 자체적으로 방공을 해야만 되는 거죠. 공군이 커버를 해주기도 하지만 미처 공군이 커버해주지 못하는 영역에서는 스스로가 방공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데, 이때 패트리어트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또 오랜 과정 동안 개발과 그리고 실전에 참가를 해서 누적된 데이터, 이를 바탕으로 또 업그레이드를 하게 됐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지대공 미사일의 명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한국 사격장에서는 표적을 이제 타격을 할 때 워낙 원거리에서 하기 때문에 눈으로 직접 보기는 어려워요. 미사일 궤적을 유추하고 표적이 어디서 다가온다라는 걸 판단하면 예상 요격 지점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보게 되면 불꽃이 일거나 섬광이 일어나거나 이제 연기나 파편이 날아가는 걸 보면서 이제 맞았구나 이런 거를 느끼게 되는데,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특징이 뭐냐면 처음에 점화가 되면서 이제 엄청나게 강력한 추진력으로 캐니스트를 이탈하게 되고, 그 상태에서 표적이 오는 거를 계산하면서 일단은 맹목 비행을 합니다. 레이더가 표적의 위치를 계속 알려주면 이제 이 미사일이 표적 방향으로 이렇게 틀게 되죠. 그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표적을 향해서 이제 내리꽂으면서, 그러면서 엄청난 속도로 이제 표적을 타격을 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조종사가 이렇게 미사일을 보면 피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착각들을 많이 해요. 이런 것들이 왜 생각을 하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총알을 보면 피할 수가 있나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총알을 볼 수는 있어요, 여러분. 동체 시력이 있기 때문에 총알이 날아오는 걸 봤다고 해서 이걸 이렇게 피할 수가 없거든요. 미사일도 똑같아요. 조종사가 미사일이 날아오는 걸 본다고 해도 내 전투기 속도가 뭐 최고 속도가 어쨌든 마 2라고 하더라도 미사일이 마 5로 날아오기 때문에 그럼 마 3의 속도로 오는 거거든요. 상대 속도로 한다고 쳐도 같은 방향으로 뭐 상쇄를 한다고 해도 그럼 마 3을 본다고 해서 피할 수는 없어요. 가끔 영화 같은 데서 전투기가 뭐 이렇게 회피기동한 미사일이 지나갔다가 다시 또 쫓아오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니까 영화를 보고 이제 잘못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영화는 극적인 장면을 연출해야 되니까 비행기가 이렇게 쫓아가면 미사일이 이렇게 쫓아가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비행기가 이렇게 틀면 미사일은 앞질러서 가서 이렇게 맞추는 스타일이에요. 얼마 전에도 미국 F-15 전투기를 뭐 이란에서 쏜 미사일이 이렇게 쫓아가면서 하는 영상이 나왔는데, 그게 다 가짜 영상인 건 실제로 미사일이 어떻게 비행한다는 거를 대부분 일반인들은 모르기 때문에 마치 그렇게 영상을 만들어내면 AI로 만들어내도 사람들이 속는 거죠. 그러면 예상 요격 지점을 다 계산을 해놓은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이렇게 오고 있는데, 네. 전투기가 바꿀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그것까지 컴퓨터가 다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지상의 레이더가 계속해서 표적을 탐지하고 추적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미사일이 표적에 가까이 갈 때까지는 맹목 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주요 예상 요격 지점으로 미사일을 미리 보내놓고, 그러면 이제 전투기도 그때부터 회피 기동을 하든 자기가 락콘이 됐다고 하면 조종사는 이제 RWR이 울리게 되거든요. 레이더 워닝 리시버가 작동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전투기도 살기 위해서 기동을 하겠죠. 그러나 레이더 입장에서 보면 원거리에 있는 전투기가 자기가 회피 기동을 나름대로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볼 때 한 100km 밖에서 전투기는 열심히 기동을 하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거의 선형적으로 움직이는 정도의 모습을 보이는 거고, 그래서 유도 미사일을 거기 근처까지 보내놓으면 마지막 임팩트 전에서는 미사일이 시커를 열어가지고 자기가 이제 다시 또 탐지를 합니다. 그래서 추적을 해서 쫓아가요. 마지막 단계에선 회피를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쫓아가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총알을 봤다고 해서 피하기 어려운 것처럼 그런 구조로 이제 되는 거죠. 이번에는 스팅어 미사일 네. 좀 이야기 나눠볼게요. Grip space. The soldier fires the weapon by aiming the missile at the target. The seeker produces a distinct noise when it latches on. As soon as the soldier pulls the trigger, two things occur. The missile is launched from the launch tube by a small launch rocket, far away from the soldier who is shooting it. The launch engine is detonated, and the primary solid rocket engine fires up. The missile then automatically flies to the target and bursts. The Stinger missile has a range of around 5 miles and can attack targets flying as high as 11,500 feet or 3,500 meters with a maximum of 8 kilometers. 결국은 방공이라는 것이 적의 항공기로부터 지상군을 보호해야 되는 임무를 띠고 있게 되는데요. 패트리어트 같은 경우는 원거리 한 160km 정도의 항공기를 교전을 하다 보니까 포인트 에어리어에서의 방어를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지상군이 저렇게 휴대용 미사일을 휴대를 하고 방어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저공으로 날아오거나 저속으로 숨어서 날아오는 레이더의 음영 지역이나 차폐 지역으로 날아오는 항공기는 패트리어트가 교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휴대용 미사일은 별도의 레이더가 필요 없이 즉각적으로 보병이 휴대하다가 사격을 할 수 있게끔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 미사일은 적외선 추적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전투기가 온다라는 것은 조기 경보를 통해서 듣게 되는 거예요. 침투 구역으로 이제 사수가 방향을 지향하게 되고 따뜻한 표적을 쉽게 찾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유도가 돼서 표적을 격추하는 그런 시스템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미국은 국력과 시스템에 비해서는 방공은 의외로 약하다. 그러면 이제 왜 무슨 소리야? 세계 최강의 미군인데 왜 우리가 방공이 약해라고 할 수 있는데 제 아무리 뭐 천조국, 이천조국이라고 하더라도 방공을 모두 촘촘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그 방공을 그렇게 촘촘하게 하지 않았던 배경에는 미국의 막강한 공군력이 있었어요. 즉 공중 우세를 확보했기 때문에 적의 비행기가 지상군을 쉽게 공격하지 못한다라는 전제 하에서 미 육군의 방공이 발전을 하게 된 거예요. 조종사 입장에서는 지상에 있는 방공망에 대한 두려움은 엄청납니다. 그래서 미 공군 같은 경우는 SEAD, S-E-A-D, 그리고 DEAD, D-E-A-D 전략을 쓰는데요. SEAD는 이제 Suppression Enemy Air Defense. 그러니까 적의 방공망을 초기에 무력화시켜 놓고 그 다음에 폭격을 들어가는 전략을 쓰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러시아전에서 보면 러시아의 항공기들이 저고도로 깔고 들어가다가 우크라이나의 지대공 미사일에 맞아서 격추하는 영상들을 많이 보셨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애초에 고고도로 침투하는 러시아의 항공기는 우크라이나의 S-300과 서방이 지원해준 패트리어트 미사일에 의해서 다 요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고고도로는 침투를 못하니까 저고도로 깔고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런데 저고도로 침투하는 것은 우크라이나의 휴대용 램포드, 이 스팅어와 같은 지대공 미사일에 의해서 또 요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종사 입장에서는 적진을 뚫고 들어갈 때 지대공 무기 시스템은 굉장히 공포의 대상이에요. 오히려 조종사들은 차라리 공중전을 벌이는 거는 두려움이 별로 없어요. 내가 충분히 연습을 했고 내 전투기에 대한 성능을 믿기 때문에 적기가 공중에서 나타났다. 그러면 도그 파이팅을 하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데 지대공 미사일에 대해서는 오히려 굉장히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적진에 들어가는데 공포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촘촘한 방공망을 구축했다라는 것은 적이 쉽게 침투할 의지를 갖지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억제의 의미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베네수엘라의 마두로에도 보면 마두로도 자신감을 가졌던 건 뭐냐면 중국제 방공 시스템을 탄탄하게 구축을 했기 때문에 미국이 제 아무리 세계 최강의 공군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중국의 이 장거리 탐지 레이더와 중국제 홍치 지대공 미사일 그리고 C2 커맨드 앤 컨트롤 시스템이 구축이 된 상태에서 미국의 그런 그 야간 침투를 충분히 방어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했었던 거죠. 그런데 미국은 전자전으로 이걸 무력화하고 들어왔었기 때문에 마두로를 이제 납치를 해갈 수 있었던 거죠. 지대공 미사일을 무력화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일단 지대공 시스템은 모든 시스템을 레이더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레이더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전파를 쏴서 표적에 맞춰서 튀어오는 전파를 바탕으로 표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되는데 전파를 쫓아가면서 쏘는 함 같은 미사일이 있어요. AGM이라고 해서 엔티 레디에이션 미슬이 있습니다. 그런 미사일로 레이더를 무력화시킬 수가 있겠고 그러면은 이제 전투기가 가까이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기 전에 레이더 자체를 눈멀게 하는 방식이 있어요. 이게 바로 전자전입니다. 그래서 전자전 항공기가 와서 레이더의 전자파를 흡수를 해서 이 전파의 특성을 확인을 하고 역전파를 강하게 쏴버림으로써 레이더 시스템을 먹통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혹은 교란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레이더를 눈멀게 하면 미사일 시스템이 정상 작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상태에서 와서 이제 핀포인트로 타격을 해서 물리적인 무력화를 시키는 거죠. 그러면 먼저 전자적인 무력화를 시키고 눈을 멀게 한 다음에 물리적인 무력화를 시키면 완벽하게 무력화가 되는 겁니다.